8의 3절 음속. 음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속, speed of sound는 유체에서 극미한 파가 존재하는 전파되는 속도다. 아주 약한 파가 되겠습니다. 그림 8의 1에 압축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관에 공기가 있다고 칩시다. 공기가 있을 때 아주 긴 관이라 생각합시다. 한 300m. 너무 기나요? 어쨌든 300m 되는 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게 하는 이유는 그래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이 차 있다고 합시다. 비압축성이죠.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미는 순간에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순간적으로 1초만 밀었다 칩시다. 뭐 계속 밀 수도 있고 뭐 계속 1초, 2초, 3초 이렇게 미는데 일정한 속도로, V의 속도로 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관을 길게 500m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00m를 했을 때 여기서 밀었다면 미는 순간에 여기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이 아니고 공기가 있다. 여기서 1초 동안 갑자기 성 밀었다. 이 공기가 나올까요? 미는 순간에 공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순간입니다. 바로 0.01초 뒤에 0.001초 어쨌든 그 순간에 물이 나올까 공기가 나올까 두 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요? 미는 순간에 여기서 물이 나오죠. 왜? 물은 압축이 안 됩니다. 압축이 안 되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요만큼 줄어들면 요만큼이 나와야죠. 밀려 나오죠. 그런데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밀면 순간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0.01초, 0.02초 뒤에 공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같은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는 순간에 앞부분에 공기가 압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축. 예, 압축이 되니까 그 압축된 게 전달 움직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는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길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압축성 유체, 공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기가 있을 때 델타 V, 아주 작은 압력이고 속도입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앞부분은 원래는 다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 처음엔 여기도 정지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이 된다 그랬죠. 원래 P, T로 속도는 0이었는데 밀면은 P가 압축이 됩니다. 밀도도 높아지겠죠. 압축이 되니까. 밀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어쨌든 델타 T 변화가 델타 P, 델타 T, 델타로만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밀면은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죠. 압축되면서 움직이는 유체는 움직이죠. 아까 예를 들면 물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같은 속도로 나가지만 V로 밀면 델타 V로 밀면 델타 V로 나옵니다만은 액체는 압축되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자 V는 델타 V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과 아직 아까 300m, 500m 여기는 정제가 있겠고 여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압축성 유체는 구분이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우리는 압축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파는 전파되는 속도는 그것이 C, 여기서는 아직 음속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C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파가 움직이는 부분과 경계되는 부분이 전달되는 부분을 우리는
전파 속도가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B처럼 검사체적을 이렇게 잡습니다. 아주 작은 검사체적. 검사체적이 움직이는 거죠. 파 주위를 경계로 해서 검사체적을 잡았는데 검사체적이 움직이니까 반대로 검사체적이 정지해가 있다. 요거 정지해가는 검사체적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C로 속도로 가면 거꾸로 이쪽 공기가 PT로인 상태에서 C의 속도로 검사체적 파를 통과하고 검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가는 속도는 상대 속도가 얘가 델타 V만큼 있으니까 C-델타 V 속도로 나가고 나갈 때의 상태는 물론 이렇습니다. 그림 B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검사체적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8의 19 검사체적에 대한 연속 방정식 흘러 들어오는 게 이런 속도죠. C의 속도로 로 CA 나가는 거는 C-델타 V의 속도로 나가는 밀도는 이런 속도로 면적은 똑같을 것이고 면적은 지워질 거고 그러면 C에 대해서 풀어보면 C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운동량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작용하는 F는 균일하게 지금 우리 여기는 균일한 속도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m.v2 빼기 m.v1 이거 좀 x 방향이면 u2 빼기 u1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부터 볼까요? 이쪽은 m.v2 c-av로 나오고 v1 이렇게 되겠고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나요?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p 플러스 델타 p가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이 pa 그리고 이거는 워낙에 얇으니까 마찰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아주 얇은 압축판은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델타 V에 대한 식을 유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전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이제 이 델타 V를 여기 대입을 하면 어떻게 표시되느냐 C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8의 21식처럼 나타나지겠죠. 그런데 우리 음속은 뭐가 음속이냐 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극미한 그러니까 델타 V가 델타 로가 밀도 변화가 아주 작을 때의 밀도 변화 델타 로 또는 델타 P 이런 게 다 아주 작을 때입니다. 델타 로가 0인 경우에 압축 반응 마찰을 무시하고 열 손실도 무시할 이런 단열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음속은 다음처럼 델타로가 0에 가는 리미트, 델타로가 0에 가는 이런 과정이고 이 아주 작으면 여기 마찰도 없을 것이고 열 손실도 없겠죠. 이 아주 그래서 우리는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압축파는 음속은 압축파는 음속은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델타로가 0에 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하면 되죠. 리미트 로가 0, 델타 로가 0에 가면 이거 0이 가지네요. 따라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되겠네. 이 부분만 남죠. 따라서 음속은 앞에는 C고요. 이 압축 이 델타 P가 좀 크고 델타 로가 좀 큰 경우는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델타 로, 델타 P가 아주 작을 때 이게 델타 로가 0으로 갈 때 따라서 A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식 라운드 P, 라운드 로. P라는 것은 뭐 로만의 함수, 온도보다 함수고 등등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라운드 P, 라운드 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정의식은 8의 22식.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라운드 P, 라운드 로. 이것이 음속의 일반적인 정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4, A가 라운드 P, 라운드 S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또는 지금 이거 소리 다 들리죠? 이거는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 이게 했다고 압력 변화가 공기 중에 압력 변화 큰 거 아니죠? 공기 중에 밀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아주 작지만 여러분 소리들은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여기 압력이 뭐 많이 변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변했다는 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그 속도가 바로 이 음속이 되겠습니다. 기호 C와 음속은 약간 차이가 있죠. C는 아까 앞에서 요거 안 했는 경우가 C고요. A는 리미터 이렇게 했는 경우가 A, 아주 작은 변화가 음속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가 폭발했을 때 폭파가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좀 다르고요. 네, 음속은 어쨌든 그러한 아주 작은 변화가 전달되는 속도입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은 음속은 정의식이 이겁니다. 라운드 P, 라운드 로 S. 이 정의는 유체뿐 아니라 뭐 일반적인 음속의 뭐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음속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기체에서는 살펴볼 기체, 특히 그런 대부분 상태에서는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대입을 하면 이 식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P가 컨스턴트 곱하기 로의 K, 라운드 P 라운드로 할 수 있죠. 해서 대입을 하면 다시 C에다가 로 K분의 P를 다시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상태 방정식 P 있고 로 RT를 대입을 하면 옆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체에 대한 음속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A는 루트 K, RT, K는 BLB 정리했죠. R은 기체상수. 따라서 음속은 온도는 우리 연력학에서는 온도 전부 절대 온도입니다. 온도가 루트 T에 비례하죠. 음속이 루트 T에 비례하고 루트 K, 루트 R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소의 상태와 질소 안에서 어느 것이 음속이 빠를까요? 뭐 쉽죠. R 해보면 되겠죠. 답을 내가 바로 안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 넘버. 마하 넘버입니다. 마하. 자,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이건 마크 넘버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닙니다. 마하 넘버입니다. 마하수입니다. 마하 넘버는 A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저 미국 유학할 때 마크 넘버라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다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원래 발음하고 틀리는 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잔 다르크죠. 잔 다르크. 미국 사람은 John of Arc라고 그러죠. 뭐든지 그런 식으로 발음이 원어 발음과 원래 발음과 즉 뭐 프랑스, 독일 이쪽 발음 원래 그 사람들의 출생지와 달리 자기식으로 발음을 하게 돼. 우리가 옛날에는 북경 그러고 뭐 댁동 이런 거 똑같습니다. 마오쩌둥 지금 마오쩌둥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래 이거는 마하수입니다. 마하 넘버. 압축성 유동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무차원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속에 따라서 우리가 물체가 이동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아음속 유동이다. 음속, 아음속, 초음속은 앞에서 얘기했죠.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물체가 다가오면서 그림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입니다. 0. 델타 t 이전의 시간에 물체는 어디 있었냐면 v 델타 t만큼 지금 현재 위치고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v입니다. v 델타 t 시간, 델타 t 시간 전에는 여기 있었겠죠. 1번 위치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서는 여기 있었겠죠. 2델타 t, 3델타 t 시간은 3번, 즉 1, 0, 1, 2, 3. 자, 그런데 여기서 일으킨 아주 작은 파가 또는 뭐 스피커가 있다,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서 온다고 해도 좋고 어쨌든 이 물체가 아주 한 점입니다. 점이 움직일 때 여기서 일으킨 변화, 아주 작은 변화가 전파되겠죠. 이 전파되는 속도가 A 델타 T 1번에서 낸 교란이 일으킨 아주 작은 변화
감지되는 변화가 전파되는 속도가 a 델타 t만큼 전파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2번에서는 2a 델타 t만큼 이렇게 되겠죠. 3번 3 델타 t 전에는 3a 델타 t만큼 이렇게 되겠죠. 물체가 일으킨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은 델타로라든지 로 VP 이런 변화가 전파되는 속도가 음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 현재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3 델타 t에 일으킨 변화는 감지되는 건 이만큼 물체 앞에서 이미 알고 있겠죠. 2 델타 t는 여기까지 전달되고 2 델타 t는 여기까지, 1 델타 t는 여기, 4 델타 t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가 됩니다. 뭐 소리로 들리든지 압력 변화가 있어 아주 센서가 있다 치면 감지가 됩니다. 델타로 변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음속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유체 속에서 아주 작은 물체가, 자 지금 다시 설명하면, 작은 물체가 움직일 때 아주 작은 파가 발생하여 유체에 대한 음속은 상대 속도로 유체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음속의 상대 속도로 유체 중에 전달됩니다. 어떤 물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파되는 속도가 음속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상대 속도입니다. 근데 물체가 유동되면은 거기에 대한 음속으로, 어쨌든 음속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정보가 변환된 델타로 이런 감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음속일 때는 이런데 어떤 물체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음속 A가 물체 속도 V보다 크기 때문에 이 V보다 A가 크죠. 음속이니까. 따라서 물체가 도달하기 이전에 물체가 일으킨 변화량은 벌써 이전에 발생한 압축파들은 모두 물체보다 앞서 전파되게 됩니다. 미소한 교란 등은 물체 앞쪽으로 전파되어 물체 앞의 유체의 압력, 밀도, 속도 등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물체 앞의 유체는 물체가 예를 들어 의인화한다면, 사람처럼 감지한다면 여기서 느낌 밀도 변화, 압력 변화 이런 것이 변합니다. 감지됩니다. 감지된다는 얘기는 유체의 밀도, 압력, 속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건 아주 이렇게부터 점차 그렇게 됩니다. 감지하게 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음속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음속으로 한다면 1초 전에 물체가 만드는 밀도, 속도, 압력 등의 변화는 이렇게 전파됩니다. 근데 1초 전에 이 델타 T 우선 물체는 여기 와 있겠죠. 2초 전에 만들어낸 교란은 이렇게 전파되는데 물체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3초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물체와 동시에 물체가 하도 빨리 와서 속도가 전파되는 속도만큼 물체도 빨리 되니까 이렇게 4초 뒤에는 또 이렇게 되고 4초 뒤에 5초 뒤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여러 파들이 중복되겠죠. 이 파를 우리는 마하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히 많은 압축 여기서 겹치게 되죠. 마하선. 여기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서서히 밀도, 속도 뭐 이런 게 증가되지만 여기서는 여러 개 막 겹쳐서 되니까 마하라인이라고 그러고, 마하선은 수많은 미세한 압축파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체 또는 사람이 있다 해도 좋고 센서가 있다 치면은 물체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직 여기서는 델타로 P 속도 이런 변화가 전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 물체가 오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변화라는 것은 물체보다 빨리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는 전혀, 유체 쪽에서 생각한다면 유체는 물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의인화한 겁니다. 감지할 수 없고 오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 앞의 유체 압력, 밀도, 속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하 라인을 경계로 유체 압력, 밀도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보다 더한 경우죠. 초음속입니다. 초음속인 경우에 다시 살펴보면은, 자, 3ΔT 시간의 물체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낸 교란, 뭐 압력 변화 이런 것은 전파되는 게 음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파되는데, 물체는 V, 3V 델타 T 이만큼 벌써 여기 와 있네요. 이 델타 T 시간 전에는 여기에서 일으킨 교란은 이렇게 되는데, 물체는 여기 와 있고, 델타 T 시간의 전에는 이때 만들었는 뭐 압력 변화 뭐 등은 이렇게 전파되는데, 물체는 여기 와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면 마하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무수히 연결하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체는 뭐 유체는 물체가 오는지 모르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런 밀도 변화 전혀 영향을 속도 뭐 전혀 0입니다. 아주 zone of silence, 조용한 영역입니다. 여기는 zone of action, 변화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교란, 저는 번역을 요거를 교란 영역, 비교란 영역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마하선이라는 것은 모든 점에 이렇게 겹치게, 앞에서는 1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게 옆에서 보면 원뿔 모양이죠. 이것을 우리는 마하콘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하 라인을 다 연결한 이 모양을 마하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하 원뿔 내부 영역은 유체가 움직이면서 뭐 속도도 뭐 증가되고 압력 변화도 있고 하는 영역이 되겠고, 이것을 교란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Zone of Action. 여기는 유체의 압력, 밀도, 속도 등이 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물체가 다고 미리 감지할 수가 없어 의인화했습니다. 유체 입장에서는 압력, 밀도 이런 게 전혀 안 바뀐다는 얘기죠. 밀도, 속도 전혀 변하지 않는 비교란 영역, Zone of Silen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SILNC인가요? 스펠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하각, 요 각을 우리가 마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하 앵글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네, 요거 I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사인 알파가 V분의 A가 되나요? 그림상에서. 네, 요게 A고, V고, 요게 A, 델타 T 지웠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인 알파는 V분의 A가 마하는, V분의 A니까 거꾸로 마하는 부분의 1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알파는 악사인, 사인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 8의 1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8의 1처럼 비행기가 높이 1.2km에서 마하 넘버 있고 1.4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 지상에 있는 사람 A는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는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간 얼마 뒤에 이 사람은 비행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공기의 평균 온도는 10도씨이다.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을 내가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지나간 소리, 비행기가 소리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 비행기는, 사람은 위로 쳐다보면 여기 있지 않고 비행기는 이만큼 앞에 가 있더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내면서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초음속으로 마하는 1.4로 갔을 때 마하콘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 비행기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변화되는 영역보다 있으니까 비행기가 여기 있을 때는 모른다 이거죠. 위에 안 쳐다보면.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이때는 이제 교란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소리가 나서 위에 쳐다보면 비행기는 여 앞에 있다 이거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음속을 알아야 되겠죠. 1.4 K 공기 대개 287, 공기 R은 287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속도는 비행기의 속도는 이런 속도로. 요거 알파를 알아야죠. 알파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알파를 알면은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네요. 뭐 하면 되나요? 요것분에 요거 하면 돼. 높이 h, 요것분에 요게 탄젠트 알파죠. v 델타 t분의 h가 탄젠트 알파니까 델타 t는 이렇게 구하면은 2.49초. 2.49초 뒤에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비행기가 지나간 뒤 2.5초 후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초음속 비행기로 인하여 생긴 마하선이 도달해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멀리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는 큰 압력차, 밀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늘에서 초음속 비행기 이렇게 잘 지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였는데 거기서는 막 그런 소리 가끔 창문이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음속으로 지나간 후에 이와 같이 폭탄 떨어지는 소리처럼 착각할 정도로 쾅 하는 소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압축성 유동의 특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이 아니고 좀 큰 물체가 탄환이라고 합시다. 날아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탄환이 아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여기 탄환이 있을 때 날아갈 때 생기는 변화량이 음속의 속도로 이렇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전파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앞에서는 정지해가 있겠죠. 이런 전파되기 전에는. 그런데 물체가 암속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물체 앞에서 생긴 모든 교란들이 음속으로 정지 중인 유체로 전파되어 정지 중인 유체는 점진적으로 속도, 압력,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이때 딱 지금 움직인다면 이때 변화, 아주 작은 변화, 여기서부터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실 때는 이것까지 통과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서 여러 정보들이 오니까 점점 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멀리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 앞에는 3점에서는 V의 속도로 갈 것이고 이렇게 유체의 성질이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한꺼번에 쾅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다가올 때 속도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 1점, 2점, 3점에서 속도를 해보면 속도는 이렇습니다. V1, V2, V3, V 이렇게 됩니다. 쉽게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V 속도겠죠. 네. 이 사이는 V1이 V2 이렇다는 거 쉽게 상상이 되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0이었다가 물질이 밀려오니까 점점 속도가 자꾸 밀려오니까 이런 정보들이 유체는 점점 속도는 크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를 측정해보면 이 점도 마찬가지고 이 다가오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오면은 V가 되겠죠. V3 이걸 V가 되겠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V3, V1, V2, V3 이렇게 하는 사실을 물체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로 우리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해석을 거꾸로 자,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B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정지하고 있다. 상대 속도로. 나는 여기 사람이 관찰합니다. 그럼 공기가 이렇게 불어오죠.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멀리 있는 공기는 거꾸로 0인데 실제 0인데 지나가면서 보면 얘가 V의 속도로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파되는 음속으로 전파되는 것은 A-V 속도로 이제 이쪽으로 전파되겠죠. 그 다음에 유체의 속도 분포를 보면은
요런 식이 됩니다. 요거 반대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공기 탄환 또는 비행기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죠. 비행기에서 바람이 막 싹싹 지나가겠죠. 주위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V1, V2, V3의 크기를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방금 설명한 겁니다. 속도 V로 이동하는 유체 전방에 정지 중인 물체 만났을 때 이거는 반대 현상이죠. 유체가 이렇게 가는데 유체가 여기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정지 중인 물체를 만났을 때 물체의 전방에서 부딪히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변화되는 속도가 바로 즉 교란인데 속도 변화, 압력 변화는 이동하는 유체에 대해 A-V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여기 A-V. 여기 V로 오고 있으니까. 자, 여기 정지하고 있을 때 전파되는 게 A죠. 그럼 요거는 A-V의 속도로 전파되어 유체가 유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유체의 속도, 압력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현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물체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서는 0이 되겠고 여기서는 V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겠나요? 줄어들죠. 속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압력, 밀도 이런 거 다 변하는 거지. 따라서 의인화한다면 아음속 유동이 가다가 저 앞에 물체가 있으면 유동하는 유체는 전방에 물체가 있구나. 따라서 점점 속도도 점차적으로 변하고 밀도, 압력이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즉 유체는 전방에 물체가 있다는 감지하고 점진적으로 유체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앞에 물체가 있다는 정보가 속도되는 음속인데 상대적으로 A-V죠. 전파되기 때문에 감지하고 서서히 속도가 변합니다. 즉, 그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뭐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데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잠깐 여기 조금 더 지우고요. 여기 유동의 핵심인데 자, 여기서 V 속도로 가다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V3가 0이라는 건 알겠죠? 여기는 V죠? 쉽게 말하면 유체는 가면서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속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는 걸 점차적으로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여기로 바뀌는 거 아니죠. 점차 유체 속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로라든지 다른 물리적인 성질도 점차 순차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의인화한다면 여기 유체가 지나가다가 저 앞에 물체가 있구나. 속도 줄여야지 압력도 줄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체가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제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했죠. 이렇게 전파되는 속도 A이고 A-V 상대적으로 이게 초음속으로 전파되면은 여기에서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초음속으로 V 같으면은 앞에서 얘기했죠. 요 앞에 있는 물체는 유체는 여기 온다는 거 모른다 그랬죠. 좀 왜? 전파되는 속도나 물체 속도가 같이 되니까. 요거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V의 속도로 나타나는데 여기 물체가 있다는 그 사실은 모르는 거지. 왜? 아까 A-V 속도로 이렇게 전파되니까. 근데 여기 같으니까 이 앞쪽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즉 유체에서 보면은 유체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오다가 물체가 있는 걸 모릅니다. 앞에 이 물체가 있다는 정보나 그 속도나 이 속도가 음속이기 때문에 이게 음속인 경우는 초음속 유동인 경우는 모르죠. 자, 음속보다는 지금 초음속 유동입니다. 이 유체가 너무 빨리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유체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V의 속도로 오다가 V의 속도로 계속 옵니다. 물체가 있는지 모르고 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V3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가 쾅 부딪히니까 여기는 정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유체가 의인화한다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하면 물체의 전방에 생기는 교란은 유체에 대해 A-V 상대 속도로 아까 했죠. A-V가 뒤쪽으로만 전달되니 앞쪽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지.
물체의 전방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전부 물체의 후방으로만 전파돼 의미가 없는 거지. 따라서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유체는 전방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고 같은 속도, 압력, 밀도로 태연하게 갑니다. 태연하게 가다가 3점에서는 V수는 0이지. 그럼 유체는 여기서 0인데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0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속도가 아주 가까워진 어느 경계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면 3점의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각 지점에서 유체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갑자기 성질이 바뀌는 그런 충격파가 갑자기 생깁니다. 속도가 갑자기 쿵 하는 우리를 그것도 샥 웨이브라고 합니다. 충격파가 생기게 됩니다. 급격하게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속도가 확 바뀌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압력, 밀도 등 유체 성질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충격파인데 그것은 비가역 뭐든지 갑자기 확 많이 변하면 비가역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치 자동차하고 똑같죠?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가면 앞에 물체가 있으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갔을 때 앞에 갑자기 어떤 물체가 탁 나타났을 때 탁 보고 나서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도 쾅 부딪힙니다. 여기서 어디 쿵 번쩍번쩍 합니다. 사고가 나는 거지. 충돌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밀어가는데 여기는 정지해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 쾅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점은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충격파라고 합니다. 암속 유동에는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고 서서히 반응해 서서히 유체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초음속 유동에서는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물체 아주 가까운 지점에 도착했어야 정지하려니까 뭐 유체에다 별거 있나요? 쾅 부딪히면은 번쩍번쩍 쾅 하고 밀도, 속도 그런 것들이 확 변하게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 그게 충격파입니다. 예, 지금까지 음속과 초음속 유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인 현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해를 잘 시키려고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초음속 유동을 이용하는데 압축성 유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속이냐 아음속이냐 초음속이냐에 따라서 유동의 특성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